자녀 교육,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부모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물으면 지극히 당연한 듯 아이들의 존재를 언급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아이가 재롱 피우는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의 눈빛은 빛이 난다. 고난을 이기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다들 그 초인적인 힘의 원천은 아이들이고 삶의 이유와 목표도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를 쓴 한국 알트로사의 문은희 소장은 심지어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아이도 많다고 꼬집는다. 이 엄청난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 주입식으로 배운 내용보다 아이의 생각과 판단, 상상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은 부모와 갈등을 겪는 주된 문제로 진로와 진학, 학업 성적을 꼽았다. 부모의 과한 욕심도 문제지만 아이의 생각이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동안 시키는 대로 학원도 잘 다니고 성적도 제법 나온 아이가 어느 날 머리 컸다고 이견을 제시하면 부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 또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뜻을 잘못 설정한 데 있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다 이룬 내 꿈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여기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형편보다 욕심부려 남들처럼 공부시키려니 내내 등골이 휜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돈 잘 버는 직업다 놔두고 엉뚱한 것을 하겠다고 나서면 마음이 어떻겠는가. 부모로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결혼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정도의 지방과 사돈을 맺을 수 있나? 내 자식보다 우리 집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의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고픈 바람이 간절하다. 자식의 배필이 될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보다 집안의 재력이나 아버지의 직업이 부모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직업과 수입이 내 자식을 편하게 해줄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좋은 조건의 며느리나 사위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간섭하는 한 서로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 마침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쉽게도 어긋난다면 자식의 선택이 우선이다. 무엇을 근거로 자식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며 이 자신의 충고를 따르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다 돈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에 맞춰줄 대부분은 더 편한 길,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기는 부모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외치는 자식과의 갈등이다. 진로만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만한 사돈이나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얻어야 내 자식이 편하다는 생각에 아들이나 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결혼하려 하면 사랑은 유치하고 세월이 약이니까 곧 잊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결국 대한민국 아이들은 혼자 하는 게임밖에 놀 게 없어 외롭게 자라며 지독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해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사랑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정말 사랑 따위를 믿지 않게 되고 어렵게 사랑을 만나봤자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쇠뇌된 뇌로 사랑을 떠나보내고는 비틀거린다. 돈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매번 이토록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은 집요하게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요하는 걸까? 이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 꾹꾹 눌러두고 견디는 소화불량 증세가 우라가 되어 심장을 옥죄면 결국 사람은 쌓인 것은 뱉어내야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든다. 1989년 법무부의 범죄 백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25만 건, 하루 685건, 한 시간에 29건의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난다. 지금도 2분의 1건씩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유 없는 범죄가 있을까? 아무리 묻지마 범죄라고
가해자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방화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얼마나 괴로우면 친엄마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 1등을 요구하는 엄마에게 조작한 성적표를 내밀었고 조작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엄마를 살해한 성적 상위 1%의 고등학생 아들. 그 폭력성도 문제지만 8개월이 넘도록 시신을 집안에 둔 채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집에 데려갈 수 있었다니 정상이 아니어도 한참 아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폭언과 폭행, 강압 속에 자란 아이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성적이 뛰어나면 뭐 하겠는가? 아이는 엄마를 죽이고도 죄책감은커녕 학대로부터 해방된 귀문이라 하지 않았나. 그 인성으로는 못할 게 없을 만큼 망가진 것이다. 그 사건 후 무서워서 아이에게 성적을 올리라는 요구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이건 성적 향상에 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성 전반을 외면한 어른들과 사회에 던지는 경고라는 생각이 든다. 그 엄마처럼 폭행과 폭언을 일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대를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처럼 외롭고 독해지는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이 성적이 나쁜 아들을 대신해 실력 좋은 타인에게 수능 시험을 대신 보게끔 하려던 엄마가 결국 사기를 당했다. 이 3천만 원을 뜯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 수험자의 실력이 아들보다도 못했던 것까지 밝혀졌다. 그 엄마는 억울하다는데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아들의 인생에 무엇을 주려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 앞서 소개한 문은희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일찍이 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으나 본과 2학년 때 자신과 맞지 않음을 알고 휴학을 했다고 한다. 이 다음 진로를 모색할 때에도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던 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늘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내게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 얼마나 큰 유산인가. 이 세상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나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를 기회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던 말을 들으면 아마도 부모들은 다 기절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제한되어 있으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그마,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타인의 소리가 여러분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과 영감은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